네, 이제 남은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수치심까지 했고요. 이제 네, 우리주의 네 번째 우리주의입니다. 위니스.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개인이 아닌 우리주의 집단이죠. 네,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주의 집단. 즉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타인과 하나 되는 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성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우리주의라는 관계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우리주의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을 대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의 틀을 통해 상대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보셨잖아요. 완전 동서로 완전 나눠버리죠. 그냥 우리 편 아니면 저기에요. 뭐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죠. 뭐 우리는 다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재밌는 말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사실 굉장히 우스운 표현이긴 한데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 우리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아내죠. 내 남편이죠. 내 여친이죠. 우리 여친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성향이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아니면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준식은 이러한 우리와 우리가 아닌 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두 집단 사이엔 서로의 배타적인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 집단에 대한 불친절, 학연이나 혈연 또는 지연에 따른 인사관행, 지역당 형상의 정치 상황, 지역 및 연고주의 등은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예의지요. 네, 뭐 우리는 뭐 너무도 뭐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뭐 항상 말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예, 사실 너무 이게 강하죠. 그런데 이러한 내 집단과 외 집단은 항상 고착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민이 우리가 되는 내 집단의 의식 속에서 행동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내 집단이 매우 축소된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네.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2002 월드컵 때는 다 우리죠.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주의 개념은 개인이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자타 간의 경계성이 약화되는 탈자기적 우리주의로서 한국 민족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1차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은 우리라는 집단의 형성을 확인하며 유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한국인에 있어서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확인하며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저도 우리라고 표현을 썼죠. 한국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집단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완전한 부분자라는 개인관과 인간관이 서구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은 그렇지 않죠. 아주 개인적이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다 남아있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정입니다. 한국 사람 하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정이죠. 정에 울고 정에 웃고. 정은 대인관계에서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 문화의 정서적 체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는 개념은 서구 문화의 사랑이나 affection이나 애정과 유사하지만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속성과 같은 감정 상태이기보다는 장기간의 접촉 과정에서 의식되지 않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된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지속 시간도 사랑에 갖는 감정보다 훨씬 더 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길어야 6개월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한국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이러한 속성, 이러한 특징, 예, 뭐 초코파이 선전에도 초코파이에도 정이 있잖아요.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입니다. 사랑보다 훨씬 강하죠. 네. 사실 뭐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쌓여져 있는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다.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사에 따르면 정의 생성 요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성이 있을 때, 상대방을 자신처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격의 없이 느끼고 상호의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장기간 서로 접촉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될 때,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일단 시간이죠. 일단 어떤 정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감정이 쌓이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라기보다도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이 앞에 본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네, 그때 정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형성될 때 정이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로맨스와 남이 불륜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뭐냐면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편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마음이 뭐냐?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 사실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보다도 우리는 정에 굶주려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이런 정에, 따뜻한 정에 굶주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점점 더 조금씩 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잖아요. 뭐 좋은 점도 있겠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은 우리라는 개념에 가장 근간이 되는 한국의 가족 관계적 특성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가 강조되었고 가족 구성원 간에는 끊임없는 동질성과 하나됨, 상호 의존, 상호 수용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상호관계와 교류 패턴이 추구되어져 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보시면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가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강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질성과 하나됨, 위니스 나왔잖아요. 우리 상호 의존, 상호 수용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가족 내 인간관계의 형태가 사회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 문화적인 인간관계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뭐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은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호간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이건 중요합니다. 분명히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이나 공정성을 상실하기 쉽죠. 왜?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이니까 내로남불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학연, 지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그냥 뭐 합리적이거나 공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해되고 다 봐주는 거죠. 아니 이번에 선거에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쪽은 완전히 뭐 정말 그게 합리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그냥 뭐 정으로 찍는 거예요. 네. 전혀 뭐 합리적인 거 찾아볼 수가 없죠. 정은 한국인의 사회적 심성을 이해하고 설명에 있어 필수적인 현상이며 개념인데 강한 집합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개체의 독립성과 특이성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정은 한국인에 있어서 과업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인간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하는 본질적 개념이 바로 정이다. 한국인에 있어서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인의 특성이다.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마지막 이제 한이 있습니다. 한. 한국인의 정서 이제 마지막 한. 한은 한국인의 대중적 의식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심층적인 특질입니다. 또 민족적 정서입니다. 한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마음을 뜻하는 심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뜻인 간으로 이루어진 문자로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엉어리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은 마음속의 상처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외부로 마음속의 충격을 반사하지 않고
마음속에 수용하고 처리하는 것이에요. 한국인의 문화, 한국인의 정서라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한이죠. 한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한의 문화. 뭐,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한국인의 노래,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전형적인 여러분 한국의 한의 문화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고려가요의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이거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그런 건 노인 그 꽃을 살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살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참 한의 문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요, 융이 이야기하였던 우리 민족의 원형에는 그 풀리지 않는 그 엉어리 한이 맺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정말 독특한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독특한 세대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난 세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처음인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1930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 말에 태어나셔서 그 일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셨고 또 그 이후 곧바로 6.25라는 시대를 지나고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우리 어릴 때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데 그 80년대에 정말 그 체류탄 속에서 살았던 민주화 세대. 근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죠. 사실 앞으로는 이제 한의 문화는 아닐 거예요. 네, 앞으로는 한의 문화는 아닐 것이지만 여러분들 한의 문화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의 이 가득 깊은 원형 속에는 여전히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의 고향은 아니지만 내가 어릴 때 보면 전설의 고향 보면 주로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각 나라마다 여러분 귀신이 다릅니다. 귀신이. 여러분 아시면 유럽은 드라큘라가 있죠? 드라큘라. 그렇죠? 드라큘라. 중국에 귀신 강시가 있죠? 하여튼 나라마다 귀신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귀신은 뭐예요? 처녀 귀신.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귀신은 처녀 귀신이잖아요. 왜 처녀 귀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과거 보러 어떤 도령이 서울 올라가는 길 하룻밤 묵었는데 하룻밤 묵었던 그 집에 처자가 있어서 하룻밤 사랑을 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라고 했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도령은 당연히 자음 급제를 했을 수도 있고 낙방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돌아와서 만나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처자는 끝까지
도령을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산사병에 걸려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처녀 귀신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스토리죠. 한의 문화. 특별히 우리나라 심성소에 남은 여자들의 한, 정말 이 여성들의 한, 우리나라 문화는 전형적인 한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성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한은 그 발생 당시에는 분노, 원망, 정오, 적개심 등과 같은 외부 지향적인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자기 불행의 원인을 외부적으로 기인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과 더불어 심리적 재조정 과정을 통해 점차로 자책적 귀인 그리고 초월적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 상태의 한은 원에 가까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의 표적이 불분명하고 원망의 강도가 낮은 자기 책임 또는 자기 수용적인 순화 형태로 바뀌게 된다. 뭐냐면 한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점차 약해져서 그냥 자기 수용적인 어떻게 보면 포기죠. 포기. 저는 포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수용이라는 표현이 참 슬프지만 어쨌거나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그런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되면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쏘가리를 하는 거죠. 한과 깊은 연관이 있는 한국적 문화 관련 정후군으로서는 화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산시키지 못하고 누적된 화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르치는 병명이다. 그래서 한의 신체적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힘없음, 피곤, 답답함, 저림, 기능장애, 불면증, 가슴속 덩어리, 한숨, 나도 한숨을 잘 쉬는 편인데 한숨, 치밀어 오름, 갑자기 확 치밀어 오름, 화끈 달아오름 등이 나타나며 한의 정신적 증상은 우울, 불안, 파괴적 충동, 공포, 건망증, 예민성, 피해의식, 죄의식, 수치, 강박증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쏘가리 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대표적인 그 병이죠. 그 이제 가보면 뭐 특별한 병은 없죠. 근데 증상이 나타나니까 한이죠, 한. 다른 말은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로 풀리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우리 내면 깊이에 있는 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 정서 체계로서의 한에 대한 뿌리를 살펴보면 홉스테드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가부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집합주의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고통, 이 차별적 고통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의 차별적 고통,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소화해야 하고 겸손과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는 불평등성과 특별히 여성성의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진 문화적 정서 체계이다. 한은 무상한 현실적으로 체념 등의 불교적 자기 개념과 높은 유사성을 가지며 현실 세계에서의 한을 간접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샤머니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딘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엉덩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다른 다문화 사람들을 이제 올바르게 상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